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89번째 육친편 중 관성이 왕한 사주의 흉작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을 끝으로 해가지고 육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주 공부에서 육친이라는 게 상당히 통변해서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사주 이야기 편에서 쭉 달아봤는데, 오늘은 마지막 편으로 육친편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육친 마지막 편 관성이 왕한 사주의 흉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사주의 관성이 너무 왕할 때 흉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보면은 직업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직업운, 관이라는 거는 남녀 모두 해서 직업운이 되죠. 직업이 되죠. 직업이 된데 왜 직업운이 약해지냐? 사주에 관성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나를 극하는 오행이 많다 보니까 사주가 자연히 약해지겠죠. 사주가 약해지게 되면은 이 관에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관이라는 거를 내가 제압을 하고 내가 이렇게 질 수 있는, 꼭 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직업운이 좋은데 관한테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이 관이 너무 무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직업한테 내가 휘둘리니까 직업운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직업운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강해야 직업도 이렇게 꼭 지어가지고 내 힘으로 이렇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직업한테 휘둘리다 보니까 직업운이 약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약해가지고 직업운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직, 또 특수직, 또 기능, 기술, 전문성, 이런 거를 갖고 가야 약한 직업운을 갖다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관성이 너무 왕할 때도 직업운이 약하단가, 이렇게 직업운이 약하신 분들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기능, 기술을 가져야 되면은 약한 직업운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는 자식덕이 약합니다. 관이 뜻하는 것은 남자분한테는 관이 자식이죠. 여자분한테는 식상이 자식이고, 자,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사주에 관살이 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관한테 내가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관을 질 수 있는 힘도 약하고 통제할 힘도 약하고, 그래서 이 관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관이 많다는 거는, 사주에 관이 많다는 건 자식이 많은 형상이라는 얘기죠. 사주가 강하면은 이 많은 자식이 많든 적든 다 돌볼 수 있고 본인이 키워낼 수가 있는데, 사주가 약하다 보면 본인 혼자 이렇게 살아가기도 힘들 정도 힘이 약한데, 이 많은 자식들을 한둘도 아니고 키워야 되는, 건사를 해야 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이 자식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부담으로. 그래서 남자가 이 자식이 내가 즐겁게 키워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형상이다 보니까 자식덕이 약합니다. 항상 사주가 강해가지고 저 자식을 갖다가 제압을 하고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사주가 약해서 관살이 많게 되면 사주가 약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여자는 이성 배우자운이 약합니다. 관이라는 거는 여자분한테 이성 배우자를 뜻한다는 얘기죠. 남자. 근데 사주에 이런 관이 너무 많다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약한 사주가 돼요. 그러면 이 관을 갖다 제압할 수 없고 관한테 오히려 휘둘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이 나를 극한 오행이다 보니까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부, 나쁜 남자죠. 나쁜 남자,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서 배우자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운도 있고, 또한 사주에 관이 많다는 것은 관살 혼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살 혼잡이 되게 되면은 한 남자하고 인연이 아니라 여러 남자하고 인연이 되다 보니까 일부 종사가 안 돼가지고 또한 이성 배우자 굴곡이 있는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분 사주에 이렇게 관이 너무 왕하면은 이러한 이성 배우자가 약한 흉균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사주에 관살이 왕하면 건강운, 수명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몇 번 설명했다시피 관살이 왕하면 사주가 약하다고 그랬죠. 약해진다고. 사주가 약해지면 그만큼 체질상으로 건강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체질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체질이 되기 때문에 운에서 만약에 관살을 돕는 운, 이런 운이 오게 되면은 건강하고 수명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약사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사주라든가 힘이 강한 사람 같으면 펀치를 한 대 맞아도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그 파워가 있지만은 사주가 약한 사주들은 실질적으로 한 대 얻어맞으면은 못 일어날 정도로 데미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살이 많아가지고 사주가 약해지게 되면은 이러한 건강운, 수명운이 매우 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에서 관살운이라든가 관살을 돕는 운기가 오게 되면은 건강운, 수명운이 매우 약해집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흉기운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이런 흉기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를 보면서 또 관살의 흉작용을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볼까요? 임자년, 개축월, 정묘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오행의 분포를 알아볼까요? 본인이 정화, 열인, 촛불로 태어났네요. 그리고 연간의 임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자수는 작은 물, 계수 역시 작은 물, 축토, 축축한 작은 흙, 그 다음에 묘목은 작은 나무, 그 다음에 경금은 큰새, 무새, 자수 역시 물이라고 그랬죠. 작은 물.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큰 물, 작은 물 해가지고 물기운이 제법 있는 형국이네요. 그리고 오행은 빠진 것 없이 갖추고 있는 그런 모양새는 모양새입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보자고요. 육친, 임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자수, 나를 극한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러면 이 자수도 편관이 되겠죠. 편관. 계수 역시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축토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묘목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경금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의 편관 정관에서 관살이 상당히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열인 촛불이 축월에 태어났네요. 축월은 겨울이죠. 소환 이후니까 겨울은 물의 계절이지만 환절기, 봄으로 건너가는 그 환절기다 보니까 흙의 계절, 내가 생해주는 계절이라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인 촛불 정화의 네 편을 찾아보자고요. 네 편은 같은 불이나 나무가 네 편이 되겠네요. 자,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본인 외에는 나와 있는 거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불은 없고, 그 다음에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일지의 묘목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오로지 묘목 하나만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큰새, 경금, 작은 물, 자수, 축토, 계수, 큰 물, 임수, 작은 물, 자수가 남의 편이 돼가지고 오로지 묘목이 기대는 형국이다 보니까 매우 약한 사주가 됐네요. 약한 사주가. 자, 그런데 사주에 상당히 물기운이 강하죠. 계수, 임수, 호수같이 큰 물, 자수, 겨울에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큰 물, 호수같이 큰 물까지, 큰 물, 작은 물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죠. 시지에도 경금이 자수를 생해가지고 큰 작은 물도 합세를 하다 보니까 사주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흉작용을 하고 있네요. 물이 병이 됐죠. 물이 이 나무가 불을 생한다고 그러지만 이 많은 물들이 스며들다 보니까 습목이 돼가지고 젖어버려가지고 이 불에다 던져줘봐야, 젖은 나무 던져줘봐야 연기만 나고 오히려 불 꺼트리게 생겼네요. 그런 형국이라 극신약이 됐죠. 자, 이분이 병이 물이라고 그랬죠. 물이 뭔가요? 관이에요. 관. 남자한테는 이게 자식이 되죠. 자식. 이분이 상담 오신 게
본인이 아니라 이분 어머니가 상담을 하셨는데 이분이 자식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희귀병으로 잃었고, 또 현재 1년 전에 낳은 자식이 병원에서 또 희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가망 없다고 퇴원을 하라는 그런 선고까지 받아서 어떻게 된 운명인지 알고 싶어서 상담을 왔다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던 이 사주거든요. 바로 이 관이 자식인데 관이 나를 갖다 치는 형국이다 보니까 자식덕이 매우 약한 사주가 돼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관이 또 뭐죠? 직업이죠. 직업운이 매우 약하다는 얘기예요. 직업이 무시무시하다는 얘기죠. 나를 위협하는 존재, 내가 직업을 이렇게 손에 쥐지 못하고 휘둘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직업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 안정이 잘 안 되는 사주인데, 다행히 이분이 이 묘목 용신이어서 그런지 편인의 성분으로 해가지고 목수로 나무 기운 좋죠.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나마 상당히 월급도 세게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형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국인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관살의 흉, 자식운이 약하고 또 건강이 걱정되죠. 이 여린 촛불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들이 언제든지 이 불을 갖다 꺼버리려는 형상이다 보니까 너무 신약하다 보니까 건강이 약하고, 자칫 운에서 또 물이라든가 쇠가 와가지고 관살을 맞게 되면은 생명까지 위협이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불이 심장을 뜻한데 불이 물에 의해서 꺼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약하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쪽으로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심장마비 같은 그 흉작용도 받을 수 있으니까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다행히 운기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서 걱정은 안 되는데 건강도 주의는 분명히 해야 될 사주가 됐습니다. 단면기가 보이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여자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관이 남자죠. 이성 배우자다는 얘기죠. 너무나 나를 갖다가 한 방에 꺼트려 버리려는 흉한 기운이다 보니까 악부,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관살이 너무 흉하다 보니까 이런 사주에 나타난 흉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주에서 보면은 자묘 형살 보이시죠? 자묘 형살. 이게 자식 자리하고 배우자 자리하고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살이 자식 자리에 잡혀 있다 보니까 더더욱 자식덕이 약한 작용력을 더 가중시켰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무자년, 개해월, 병진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볼까요? 본인이 큰 불, 병화, 큰 불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연간에 무토는 큰 흙, 광활한 대지, 자수, 작은 물, 계수 역시 작은 물, 해수,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진토, 축축한 큰 땅, 흙이죠. 그럼 이 진초도 큰 흙, 임수,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상당히 큰 물, 작은 물 해가지고 물기운이 많은 그런 형국입니다. 사주에 보이지 않는 오행은 나무하고 쇠가 보이지 않죠. 나무는 지장간, 해중의 간목, 진토 안에 열목, 진토 안에 열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쇠는 아예 없죠. 사주에도 없고 지장간에도 없는 그런 형국이네요. 자,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친. 무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자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계수 역시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해수 역시 나를 극한 오행, 이거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진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러면 이 진토도 식신이 되겠죠. 임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관성, 정관, 편관 해가지고 관성이 상당히 강하게 보이죠. 예.
그리고 지장간에만 있는 나무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인성이 되겠죠. 쇠는 사주에 없는 쇠는 재성, 내가 극하는 오행이니까 재성이 없는 무재사주가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불병화가 해월에 태어났네요. 해월은 겨울이죠. 초겨울, 겨울은 물의 계절, 나를 극하는 계절,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큰불병화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불이나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본인이 큰 불이고 나와 있는 불 없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도 불이 없네요. 비견급제가 전혀 없는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러면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역시 나무는 나와 있는 거 없고 해중에 간목, 진토안의 을목, 진토안의 을목,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나머지 큰물 임수, 진토 큰흙, 진토 큰흙, 개수 작은 물, 해수 큰물, 무토 큰흙, 자수 작은 물 전부 남의 편이죠. 내 편이라고는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사주가 아주 신약해진 사주가 됐네요. 신약해진 사주. 자, 이 사주의 병이 뭐죠? 병이 자수, 개수, 해수, 임수 물들이 큰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상당히 물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겨울에 더군다나 이 물이 범람하다 보니까 이 진토 있죠. 진토는 이거 원래 뻐륵이죠. 뻐륵 축축한 흙, 물을 뿜은 흙. 그러니 이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내리다 보니까 이 진토는 거의 흙탕물로 보이네요. 흙탕물로. 그래서 흙탕물이 됐고, 이 불이 살려면은 나무에 땔감이 있으면 좀 좋을 텐데 땔감이라고는 해중에 간목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진토 안에 을목, 진토 안에 을목도 있지만은 근데 이 나무들이 너무 젖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물에. 그래서 나무는 쓸 수 없고 이 무토로 이 강한 물을 갖다 막아보려고 용신을 한번 삼아봤다는 얘기죠. 근데 용신이 너무 약하죠. 이 물에 의해서도 거의 쓸려 내려가기 일보 직전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토로 용신을 잡았지만은 용신이 너무 무력해서 팔자가 좀 굴곡이 많다는 얘기죠. 자, 사주가 이렇게 약하면서 기질적으로 강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 사주가 약하면은 고분고분하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헤쳐나갈 힘이 약하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을 계속해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데 사주가 약하면서 기질적으로 강하게 되면은 본인이 강사주로 착각하고 사업을 한다든가 자기 어떤 사주에 맞지 않는 일을 벌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더욱 굴곡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주는 첫째 기질적으로 강해요. 아주 신약하지만 왜? 식상이 강하죠. 식상이 강한 사주들은 기질적으로 강하다고 그랬죠. 약한 사주지만 그리고 임진 개강이 보이네요. 개강살이 약한 사주에 있으면 힘을 보태주고 그리고 양기운이 상당히 많죠. 임수, 진토, 병화, 진토, 해수, 무토 이 자수와 개수 빼놓고는 다 양기운이에요. 이런 양기운까지 합치다 보니까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팔자가 약한 사주에 강기질을 갖고 있어서 약사주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거를 강기질로 살아가다 보니까 굴곡이 많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기 진진 자영살 보이시죠? 이런 거라든가 또 화개살 이런 흙들이 다 화개살이죠. 화개살 이런 또 장성살 이런 살들이 더더욱 기질을 강하게 하면서 팔자를 굴곡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분 사주를 보면 물이 병이라고 그랬죠. 물이 직격탄으로 본인을 갖다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무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막는 힘이 적죠. 그래서 직격탄으로 오다 보니까 이 관이 무지 흉해졌다는 얘기예요. 관이 뭐죠? 이분한테 먼저 직업이 되겠죠. 이분 직업 안정이 안 돼가지고 또 기질적으로 약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평생 사업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굴곡을 많이 겪고 결국은 부도를 내 가지고 교도소까지 갔다 오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누차 얘기한 대로 이렇게 약한 사주들은 본인의 전문성, 기술 이런 쪽으로 좀 안정을 가져야 그나마 직업
약한 직업운을 보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관이 뭐죠? 자식이죠. 예, 자식덕도 상당히 떨어졌던 사주예요. 자식들이 아버지 부도 나고 나서 전부 떠나버려 가지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형국이고, 보면은 자식 자리하고 또 진진 형살이죠. 형살도 이렇게 자식 운이 약한 거를 갖다가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형국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도 조심해야 되겠죠. 건강 뭡니까? 불이 거의 꺼져갔다는 얘기죠. 심혈관질환 이런 쪽으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운에서 쇠가 온다든가 같은 물이 온다든가 살이 오게 되면 이게 살로 작용해 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사주에서도 칠살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 너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에서 쇠나 물을 만나게 되면 상당히 건강이 위험해진다. 어떤 건강? 심혈관질환. 그죠? 예,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반대로 여자분이다 그러면은 관이죠. 관이 남자라는 얘기죠. 이성 배우자 조심을 해야 된다. 건강은 똑같이 심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되고 요런 사주가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 한번 볼까요? 기호년 갑술월 개미일 무엇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먼저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오행의 분포를 먼저 볼까요? 본인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자, 기토는 작은 흙, 유금 역시 작은 쇠, 그 다음에 간목은 큰 나무, 술토는 큰 흙, 광활한 대지, 미토 작은 흙, 무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오화 작은 불, 촛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상당히 큰 흙, 작은 흙 해가지고 흙들이 많은 형국이죠. 그리고 오행은 빠진 것 없이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보이고 육친은 어떤가요? 자, 기토는 날의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유금은 날의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간목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술토 나를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미토 역시 나를 극한 오행이지만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무토 나를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오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이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상당히 평정관이 혼잡되어 있어 가지고 관성이 좀 많은 그런 형국이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개수가 수롤에 태어났네요. 수롤은 가을이죠. 늦은 가을이지만 환절기 흑의 계절이다 보니까 날을 극하고 있네요. 그래서 신령을 한 사주가 됐고, 자,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수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개수의 내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본인 외에는 하나도 없죠. 네, 물은 전혀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쇠는 어디가 있나요? 연지에 요금이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술토 안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이런 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이라는 요금하고 신금, 술토 안에 암장되어 있는 것 뿐이네요. 나머지 큰 흙, 무토, 작은 물, 오화, 작은 흙, 미토, 큰 흙, 술토, 큰 나무, 그 다음에 기토가 남의 편이 되네요. 그러니 상당히 내 편보다는 남의 편이 많다 보니까 역시 신약해진 사주가 됐네요. 자, 무엇 때문에 신약해지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 흙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나를 도와준 유금이란 거는 너무 멀어서 힘을 못 주고, 또 이렇게 흙이 많다 보니까 토다금맥까지 되는 형국이다 보니까 역시 용신이 너무 멀고 무력한 형국이다 보니까 팔자가 굴곡이 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이 갑기 합토는 이루어질까요? 이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이 조그마한 물이 나한테 공급하고 있지만 너무 적죠. 이 물로
흙에다 물주라 불견제하라, 나무에다 물주라 부족하죠. 그래서 나무가 상당히 목말라는 형상이지만 이 큰 흙들이 너무 많아서 자칫하면 토다 목절이 돼가지고 나무가 꺾이게 생기니까 이 갑기 합토까지 나무는 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더더욱 흙이 사주에 강해졌네요. 그래서 이 사주의 병이 뭐죠? 역시 관이죠. 관, 흙이 병이 됐네요. 자, 여자분한테 흙이 뭐죠? 관이 남자죠. 이성 배우자. 이성 배우자가 이 작은 물을 갖다 다 막고 있으니 나를 죽이려는 형상이다 보니까 칠살로 작용하네요. 그러니 상당히 남자 조심을 해야 되고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악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살이 혼잡돼 있다 보니까 일부 정사도 힘든 그런 형국도 보인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결혼궁하고 배우자궁에 미술 파살까지 보이네요. 깨어진다는 살이죠. 이런 것까지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부운도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배우자덕, 이성 배우자덕이 떨어지고 일부 정사가 좀 힘든 사주. 그 다음에 요런 흙들이 전부 화개살이죠. 화개살에 굴고 그 다음에 이 술토에 찰나지방 이런 것까지. 찰나지방이라는 것은 상당히 막힘이 많은 사주죠. 실타래 같이 그런 것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용신도 무력하고, 그래서 특히 어느 쪽으로 배우자 남자를 조심해야 될 그런 사주가 됐네요. 만약에 이분이 남자였다면은 마찬가지죠. 자식도 약하고, 그 다음에 또 이분 남녀 공이 직업운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금 이런 학문이라든가 본인의 전문성,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거를 가지고 가야 직업 안정도 되는 그런 형국이죠. 자, 건강도 조심해야 되겠죠. 물이 거의 말라간다는 얘기죠. 고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이라는 거는 여자분한테는 이게 생식기가 되죠. 자궁 유방 쪽에, 유방암 쪽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 역시 신장, 생식기, 또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윤활유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장기들이 원활하게 작동을 잘 안 해가지고 자칫하면 그게 이제 그 종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종기가 자칫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다 보니까 상당히 수분 공급에 주의를 많이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이렇게 역시 운에서 살기운, 흙기운을 만난다든가 그래 버리면 상당히 이 살을 맞은 형국하고 똑같아서 건강이라든가 운기적으로 매우 안 좋아지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 육친으로 해가지고 육친이 상당히 통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육친 마지막 시간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주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